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 산 책들도 있고 또 10월에 읽을 책들 고르는 그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부클리스트 소개해도 드릴 겸 해서 간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책을 몇 권 못 읽어가지고 독서 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오늘은 그냥 앞으로 어떤 책 어떻게 읽을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읽었던 책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제목은 아파트먼트라는 소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엄청나게 실망을 했고 들인 시간에 비해서 얻은 게 너무 없었던 독서여서 살짝 독태기가 왔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자, 느꼈던 점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흥미로웠는데 도입부가 너무 늘어진다. 나 같으면 집을 바꿔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소개받은 집과는 다른 모습에 실망하는 모습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시작하면 인물의 갈등이 드러나는 시기가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기도 하다. 또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행복해질 순 없다. 그러나 그 상처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행복한 척. 그 상처를 덮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여행 같은 것을 한다던가. 그러나 봉합되지 않은 상처에선 진물이 뚝뚝 흐른다. 아프고 시리다. 그 상처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갈등의 무게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공교롭게도 집이 없어, 아파트먼트, 이 두 작품을 같은 시기에 읽게 되었는데, 집, 그것도 폐가나 흉가에 버금가는 그런 흉측한 집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그려져서 흥미가 있었다 라고 써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 없어 라는 작품은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이거든요. 근데 뭔가 만화라고 하면 유치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집이 없어라는 작품은 그래도 굉장히 추천해 줄 만한 책, 만화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본인이 청소년기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굉장히 해소되지 못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라서, 보호받지 못한 채로 자라서 보호해 줄 수 없는 어른이 된 사람들 모두가 등장하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집이 없어라는 웹툰을 읽고 나서 또 느꼈던 바를 잠깐 메모를 해두었는데, 청소년들에게 있어 집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간섭, 속박, 사랑이나 보호? 이 웹툰을 보면 친구 같은 부모도, 근엄한 부모도 다 이상적인 부모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끊임없이 관찰해야 한다. 넌 이런 아이가 돼야 해. 다른 애들도 다 하잖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완전히 가정을 이탈한 남이 되어 돌아온다. 비행 청소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상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라니 자신이 세상에 뿌리는 게 혐오인지 사랑인지도 모른다. 꼭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구천을 맴도는 귀신들처럼 세상도 자신도 스스로에게 뭔가 해주지 못하고 계속 그런 사람으로 자라난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대쪽같이 자란 혜준이, 불량 하나 갱생의 여지가 있는 은영이,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지만 결핍이 많고 남의 결핍을 알아채지 못하는 주환이, 그리고 정서적 폭력에 온 집안일을 떠맡고 산 마리까지, 옆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봐주는 어른 하나만 있다면 아이들은 잘 자란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청소년 도서 라이프 재킷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던 그런 웹툰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라이프 재킷 역시 청소년을 주제로 한 소설이 울림이 큰 것 같다. 나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라이프 재킷이라는 책도 창비에서 나온 청소년 소설인데, 이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면 보통 약간 재미 위주의 가벼운 책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
의외로 청소년 도서가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또 스릴러적인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청소년기 때 가장 어두웠지 않나요? 어른이 되면 자신이 뭐 경제권도 갖게 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에 억압됐던 만큼의 그 다크한 면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어쩌면 굉장히 어두운 우물 속에 들어간 그런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청소년 도서를 한번 읽어보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들 그런 분들 아니면 본인이 청소년기 때 굉장히 큰 결핍을 가진 어른들 모두 다 청소년 문학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내가 그때 이래서 그랬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어른이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그것이 치료의 일환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은 사람 그리고 진로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청소년이나 또 성인이나 전 세대를 통틀어서 모두가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 문학 그리고 청소년이 주인공인 웹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의외로 해답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소년 문학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2 때 저의 인생을 흔들었던 소설이 이방인이었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다,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거기서 주인공인 메르소가 자신의 사형을 받고 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의 청소년기, 사춘기 때 겪었던 모든 사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글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학업이 우선이고 그리고 학생으로서는 해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점이 그 소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춘기 때 읽었던 책 하면 이방인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읽어봐도 이방인이 주는 그 감동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으로서 추억을 쌓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20대 때도 느낄 수 있는 것을 10대 때도 느낄 수 있고 10대 때 느꼈던 것을 또 30대, 40대에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그 문학이라서 어쩌면 당시의 나를 가장 잘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독서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만에 종이책을 샀는데 하나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무엇이든 예술이 된다. 책 정말 예쁘죠? 안쪽에도 예쁜 그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또 저희 엄마 세대 60대, 50대 그런 세대들도 책 너무 예쁘다고 본인도 하나 소장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책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저는 의외로 맨들맨들한 종이보다는 이렇게 진짜로 종이 질감의 프린팅이 마음에 들거든요. 종이 같은 질감의 종이에 프린팅된 그런 방식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크니라고 하면 현대미술가잖아요. 제가 현대미술가 중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랑 에드워드 호퍼 이렇게 두 사람을 좋아하는데 너무 팝 아트적이지 않은 현대미술가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앙드레 드랭이나 이런 야수파부터 데이비드 호크니, 에드워드 호퍼까지 제가 좋아하는 그 그림체가 상상이 되시죠? 고흐, 고갱, 그리고 모네
이런 인상파, 후기 인상파, 야수파를 이어서 그 계보의 끝에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까지 제 미술에 대한 취향은 이렇거든요. 근데 이 데이비드 호크니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또 영감을 받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이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샀느냐 하면 지금 독서 스탬프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사버렸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스탬프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번에 소설을 집필하게 되면서 이런 다꾸용품들을 한 차례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정말 마음에 드는 스탬프는 하나 사야지 하고 있다가 이런 스탬프도 샀었고, 또 이런 것도 하나 샀었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컬렉션 이 책 모양 스탬프가 너무 갖고 싶어서 한번 사보았어요. 이런 뒷돼지도 버리지 않고 어디든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어디다 찍어볼까요? 여기다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자동 충전식 잉크로 되어 있네요. 너무 꽉 누르면 안 될 것 같고 한번 찍어볼게요. 살짝. 제가 놀란 이유.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대박. 진짜 예쁘죠? 여기 보면은 데이트랑 타이틀 적게 돼 있고, 여기에는 간단히 좋아하는 문구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찍히는 스탬프도 드문데 퀄리티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탬프 자랑이 여기까지 하고, 이 데이비드 호크니의 책도 제가 한번, 일단은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내용 면에서 또 어떨지는 저도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한번 읽고 나서 추천, 비추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장용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데이비드 호크니의 미술 작품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소장입니다. 색이 너무 예뻐요. 민트색. 민트색에 레몬색 레터링 되어 있죠. 그리고 호크니의 안경에 비친 이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관찰자였다. 그것이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정말로 그래요. 예술을 하려면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뭔가 솟구쳐 오르는 창작력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그리고 그것을 인터프리테이션, 그 해석, 자신만의 해석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놓는 것, 그것이 예술가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한 문장입니다. 멋진데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승우 소설가가 쓴 산문집입니다. 이게 아마 문학동네에서 기고를 했던 그런 산문을 모은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승우 소설가의
소설은 한 번도 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왜 샀느냐? 왜 샀냐면 제가 소설을 쓰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샀던 작법서가 소설 작법서가 이승우 선생님이 쓴 작법서였어요. 그 이승우 소설가를 알아서 그 작법서를 산 게 아니라 표지가 너무 예뻐서 표지가 되게 핑크색으로 깜찍하게 생긴 굉장히 얇은 작법서여서 한번 이걸 사보자 하고 샀는데 거기에서 제가 얻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21년도에 그 책을 사서 읽고서 책장에 처박아 뒀었죠. 그리고 2022년도, 23년도 그때 장편소설 각 한 편씩 썼었고 둘 다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진짜로 운이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소설을 쓰고 그 브릿지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편집자들이 그 선택하는 그 소설들이 월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2주 간격으로.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썼던 소설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장편 소설을 연재를 해봐야겠다 하고 글을 써서 올렸는데 이거를 우리 쪽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고 연재 비용을 좀 원고료를 받는 게 어떠냐 하고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애 첫 장편 소설을 정말 뭣도 모르고 돈을 받고 굉장히 운 좋죠. 돈을 받고서 소설을 썼는데 진짜 완결 내기까지 어떻게 썼는지를 모를 정도로 성실히는 썼던 것 같은데 어땠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소설을 쓰고 두 번째 소설은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서 편집자 분이랑 같이 이제 소설을 개발을 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제 완결고를 40만 자로 쳤는데 그거를 이제 편집자들과 미팅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런 진행은 약간 독자들이 따라가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 통째로 드러내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을 타인의 시선으로 한번 필터링을 거쳐서 피드백을 받으니까 확실히 작품이 좋아져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편집자와 개발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보기 위해서라도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연재를 하든지 아니면 투고를 하든지 뭔가 자기 글을 남한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이 좋은 편집자를 만나면 내가 작가로서 더욱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편집자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제 종이 스승님, 제가 소설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저의 종이 스승님인 이승우 선생님의 산문집이 나왔다고 해서 아무튼 사보았다고요. 그 말을 하려고 수다를 조금 떨어봤는데 자, 이승우 선생님의 소설을 읽지 않고 스승님으로 모시기가 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읽을 전자책 12권씩 골라야 되는 그 구독권이 있는데 그 중에 3장을 우리 이승우 선생님의 소설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이승우의 산문집을 읽고 이승우의 소설을 읽어보자. 그래서 이번 달은 이승우 달로 정했습니다. 자, 타이틀은 고요한 읽기입니다. 제목부터 마음에 들어요. 감추어진 동굴. 이런 타이틀만 봐도 정말 저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글을 쓰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좋네요. 글 잘 쓰시는 분들을 보면 겉멋들지 않았고 알맹이가 확실히 있고 허례허식 없고 완전히 똑부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우의 산문집을 사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은 다들 겸손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성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넘치지 않고 찰랑찰랑 그 잔을 채우고 있는 그 고요함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대가들한테선 그런 차분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잔을 가득 채운 물, 그 어떤 미동도 없이 자기 그릇을 온전히 채우고 있는 물 같은 그런 단단함을, 유연하면서 단단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그리고 박완서 선생님, 그런 분들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운 가지고 계시죠. 아무튼 이것도 문장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읽고 선생님의 소설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저의 종이 스승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로 소설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승우 선생님이 쓴 그 소설 작법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이승우라고 검색을 하셔서 분홍색 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그 책이 저한테 알려준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읽고 성과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이소 램프 자랑 한번 할게요. 이거 완전 품절템인 거 아시죠? 아무튼 저의 새 책 소개도 여기서 끝내고 새로 고른 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팔마 화이트를 샀던 거는 알고 계시죠? 팔마 화이트는 볼수록 너무 장난감 같고 뭔가 손에 딱 익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방출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전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한번 줄여보자. 그런데 6인치도 7인치도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6, 7인치 기기들은 다 이북 리더기 전용으로 나온 거라서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여러모로 저에게 뭔가 아쉬움을 남긴 눕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그나마 이북 리더기니까 뭘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그나마 다른 리더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던 이 팔마를 다시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저는 네이버 패밀리 세일 때 그때 구매를 해서 37만원 그리고 포인트 100 되는 게 8,000원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36만원 정도에 이거를 다시 드렸거든요. 그리고 케이스는 뭐죠? 아이러브 스킨인가? 뭐였지? 아무튼 알럽 스킨인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드릴게요. 그 케이스가 그때는 화이트였으니까 베이지색으로 샀었는데 이번엔 블랙이라서 같은 색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튼튼해서 좋아요. 이 카메라도 확실히 보호를 해주는 면이 있고
이게 에어 범퍼라고 하나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모서리로 떨어지더라도 충격을 조금 더 적게 받을 것 같고 해서 아무튼 샀습니다. 이런 버튼과 또 잘 맞고요. 정말 추천할 만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중간한 것들 사서 여러 개 바꿔 끼느니 특히나 젤리 케이스는 안정감이 없잖아요. 너무 이런 데가 약하고. 그런데 이 알럽스킨의 케이스는 정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튼튼하고 딱 맞고 그래서 좋고 또 그 판매하시는 분이 엄청 전문적이고 또 친절하셔서 저는 이 기업체로부터 그 어떤 것도 뭐 받거나 한 거 없지만 정말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뭐 정품 케이스라고 해서 괜히 알리에서 사느니 국내에서 무료 배송도 되고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이 제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예전에 화이트 팔마 샀을 때는 제가 그 힐링 쉴드에서 나오는 저반사 필름 그러니까 팔마를 살 때 추가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필름을 사서 붙였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투명하거나 잘 보인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더 뿌옇게 보였던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스코코였나? 아무튼 그 브랜드의 AR 필름을 붙였더니 정말로 만족스러워요. 이 투명도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필름을 붙이려면 AR 필름 저반사나 비슷할까요? 똑같나? 아무튼 AR 들어가는 그런 필름을 사서 써보세요. 좀비 베리어 제품이 제일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패드에도 스코코 필름을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팔마에도 한번 붙여보자 해서 붙였는데 의외로 굉장히 정말 잘 붙여졌고요. 그리고 가독성도 굉장히 좋아서 100%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제가 10월에 볼 책으로 선정한 12권의 책은 저는 교보쌤의 프리미엄 구독권으로 한 달에 12권씩 책을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무료로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교보쌤 7.8인치 2세대 기계를 사면서 그때 이벤트로 해서 18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구독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공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12권까지도 필요 없고 한 달에 2권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구독권을 끊으셔도 충분히 좋은 독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다독에 중점을 두잖아요. 저는 다독은 정말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독을 해도 자기가 얻은 게 없으면 그거는 독서를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맞나요, 말이? 독서를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거는 활자에 중독된 것일 뿐이지 책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내가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많은 구성을 고르기보다는 본인의 독서 습관 그리고 독서 환경에 따라서 현명하게 구독권을 골라서 한번 독서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2권 정도 읽어도 충분히 좋은 책을 2권 읽는 것이면 내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줄 만큼의 충분한 독서량이라고 봐요. 한 달에 2권. 그래도 저는 이제 12권짜리 프리미엄 구독권을 선물 받았으니까 어쨌든 12권을 한번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북 리더기가 이렇게 좋답니다. 보이세요? 자, 먼저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 라는 책 골라보았습니다. 여름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재밌다는 평이 있어서 제가 아파트먼트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 정말 독태기에 빠져들었었거든요. 너무너무 책이 안 읽혀가지고, 그리고 들인 시간에 비해서 얻은 게 없는 독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제 스스로는. 그래서 이번엔 정말 재밌는 거 읽어야지. 그리고 읽다가 정말 재미가 없다 싶으면 중간에 과감히 접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엄선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 이 책 한 권, 그리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거는 박경리 선생님의 산문집인데요. 이번에 작가들의 산문집을 많이 선택을 한 이유가 이승우 선생님의 산문집을 사면서 아예 이번 달은 작가들의 산문집을 한번 테마로 해서 읽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고른 거였는데 박경리의 산문집?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재밌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뼈가 들려준 이야기. 저는 고고학에 관심이 많아서 가끔 뭐 DNA라든지 우리나라 미라라든지 아니면 유전이나 인류학 관련된 그런 책들 심심할 때쯤 한 번씩 사서 보는 편인데 이번에는 뼈가 들려준 이야기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종별로 그리고 환경별로 완전히 가지고 태어난 것들의 이야기라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하여튼 제가 원시 인류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우리 현생 인류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가끔씩 고고학적인 그리고 인류학적인 이런 책들을 읽으면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보고 여러분께 한번 찬찬히 소개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진 여자들이라는 책 추리소설 또 한번 넣어봤어요. 왜냐면 아파트먼트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미스테리 소설에 대한 그 갈증이 아직 남아있어서 한번 뭐라도 재밌는 거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그나마 리뷰가 괜찮았던 사라진 여자들 골라 넣어봤고요. 그리고 여기 작가가 쓴 산문집을 제가 여러 권 골랐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권인 삶을 견디는 기쁨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헤르만 헤세가 쓴 에세이집인데 저는 헤르만 헤세의 거의 모든 소설을 종이책으로 갖고 있거든요. 다 아직 읽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정말로 헤르만 헤세의 책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책은 페터 카멘친트거든요. 그것도 우리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 어떤 한 집의 인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가족력 그런 것들이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가족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이야기에는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솔직히. 뭐 서양이라고 해서 뭐 독립을 빨리 하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연이 그렇게 유대감이 끈끈하지 않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도 봤을 때 저의 외국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가족이 주는 뭔가 특별한 인연의 끈이 굉장히 질기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대서사시로 풀어서 썼죠. 페터 카멘친트는 정말 뭔가 있어요. 재밌어요. 헤르만 헤세가 썼던 굉장히 많은 소설이 있지만 약간 덜 무거우면서 야생성이 살아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페터카멘친트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괜히 철학의 쓸모라는 책 한번 담아보았고요. 왜냐하면 너무 소설 아니면은 에세이 이런 쪽으로만 편중된 독서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철학책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작가 에세이로서 골랐던 또 다른 산문집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라는 타이틀을 가진 박완서 작가의 산문집입니다. 박완서, 박경리, 그리고 이승우, 헤르만 헤세 이들이 쓴 산문집은 어떨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빨리 읽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승우의 3가지 소설 한낮의 시선, 사랑의 생애, 욕조가 놓인 방.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정말 잘 지어야 돼요. 근데 정말 읽어보고 싶게 생기지 않았나요? 한낮의 시선, 한낮의 시선, 누구의 시선일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만나길래 그 한낮의 시선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생애, 사랑의 생애. 사랑이라는 것이 인물도 아닌데 어떻게 생애라는 게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고, 욕조가 놓인 방. 이것도 욕실이 아닌데 왜 욕조가 놓였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이승우는 역시 나의 종이 스승님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3가지 소설을 골라봤고, 이거는 10월 달에 제가 가능하면 다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른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 이것도 제가 봐야지 하고 미뤄뒀던 책인데 딱 여기 이승우 선생님의 책까지 골랐을 때 10권이 돼서 이게 2권으로 구성된 전집이라서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를 지금 읽어야겠다. 지금 선택을 해야겠다 해서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에 고른 책은 이 정도고요. 팔마가 이 스크롤 할 때 클릭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제 기기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께 어떻게 이북 리더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 폰트라든지 아니면 자간 같은 거는 개인화해서 쓰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글씨 크기로 이 정도 자간으로 해서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들고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읽기에 너무너무나 좋은 그런 기기 같습니다. 읽을만 하죠? 그리고 팔마 케이스는 제가 따로 사둔 게 있는데 자꾸 이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파우치가 너무 간편해서 요거를 쓰고 있거든요. 팔마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크기라서 너무너무 편해요. 이렇게 두고 침대에도 두고 책상에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데 너무 편하고, 그리고 화이트 기기를 살까 아니면 블랙 기기를 살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독서량이 많으시면 블랙, 그리고 정말 바깥에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카페 들고 나가서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화이트 추천드릴게요. 화이트가 예쁘기는 2배 정도 더 예쁘고요. 기계 완성도나 마감 같은 걸 보면 블랙이 훨씬 나아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화이트를 쓰다가 블랙을 써보니까 그게 너무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블랙 팔마가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화이트 기기는 저 모티프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고요. 조금 더 내구성이 있고 완성도가 높은 기기를 원한다 하시면 블랙 팔마 추천드리고, 아니야 나는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약간 캐주얼하게 들고 싶어 하면은 화이트 팔마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쯤 해서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스탬프는 너무 잘 샀다는 거.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